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나스닥이 빠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좀 내렸어요. 자, 하지만 옵티머스 로봇이 수백억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26,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에 다다르는데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가 특화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장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어요.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는 좀 약했는데 오늘은 다우가 좀 더 강했습니다.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급하게 오른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우가 선방을 하면서 S&P 500은 0.41%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하게 올랐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국채금리가 계속 덩달아 올랐었는데 국채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고 국채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국채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급하게 오른 위험자산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안전자산으로 오늘 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6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가 정말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PPI 지수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금일 0.18% 하락을 했지만 19,000선은 잘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캔들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아직까지 상승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명히 다음 주까지는 2만선을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 등락률을 보면 명확히 구분이 되죠. 여기 보이는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 방어주라든지 굴뚝주들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쪽이 밝은 녹색을 띠면 다우지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주는 4월달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유가가 60불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 심리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CPI나 PPI나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주 화요일에 나왔던 CPI 지수도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금일장 프리마켓 때 발표되는 PPI 지수도 역시 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4월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가 증가하면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인들의 소매, 그러니까 소비는 좀 살아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하드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무려 0.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원래 물가라는 건 계속해서 올라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전월 대비 0.5%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도 나도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면 물가가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가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간 우려했던 물가 상승 요인은 굉장히 제한되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는 9월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올해 많으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한편에 우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4.5%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같은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는 언제든지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 코로나 경기 침체 상황 때는 거의 제로 금리까지 유지했던 미 연준이었습니다. 현재 4.5%니까 금리 인하의 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 상황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순방 중에 있는데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을 했어요. 지금 보실 영상은 아랍에미레이트의 트럼프 대통령 웰컴 세레모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충격적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죠. 뭔가 서복을 입은 듯한 귀신들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 같습니다. 본인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회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에 있는데 갑자기 또 인도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현재 인도 뭄바이라든지 델리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쇼룸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관세가 없다라고 하면 미국산 프리몬트라든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들이 인도에 많이 판매가 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계속해서 좋은 주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였습니다만 오늘은 1.4% 하락을 하면서 342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6월 달까지는 현재 주가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달 로보택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 론칭을 하게 되면 뭔가 론칭 이벤트를 할 것 같은데 이날이 또 6월 달 테슬라 올해 주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총회에는 테슬라 주가에 우호적일 만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이 되겠죠. 현재 테슬라는 시가총액 1T 그러니까 1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 달러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스탁 옵션 보상안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더욱더 동기부여가 돼서 테슬라를 더 키울 수 있겠죠. 자, 물론 보상안이 이 수준보다도 낮다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보상안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에게도 좋은 거예요. 현재보다 주가가 8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에게 더욱더 큰 보상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를 FSD 라이선스 소식이 나올 수도 있죠. 로보택시 사업이 론칭하기 전에 빨리 테슬라를 잡고 싶어하는 레거시 카 메이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가 유력해 보이는데 자, 이러한 소식들이 6월달 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확실한 호재는 로보택시 론칭 시기가 6월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죠.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확정적인 뉴스 이후에는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이 1분기 약세를 끝마치고 지금 2분기 들어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 어려웠을 구간에 아트라운TV 함께 하셨으면 테슬라 지분을 좀 더 늘려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JP모건과 같은 거대 기관 투자가들은 실제로 테슬라 투자를 굉장히 늘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9.5%나 1분기에 늘렸다라고 해요. 무려 343만 주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분기 단위로는 최고 매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이죠. 이 JP모건이 이렇게 테슬라 투자를 늘렸다라는 것은 테슬라 투자에 확신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실제로 테슬라 기관 보유 비중은 2023년 2분기를 바닥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면서 자, 어느덧 50%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그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식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더욱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갈리라는 분께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을 보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로봇 즉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로봇 수익에 대해서 테슬라의 목표가에 좀 반영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옵티머스가 인간도 하기 힘든 동작들의 그 춤선을 보여주었었죠. 정말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적인 어조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만약 옵티머스가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numbers get crazy f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올해는 비록 5,000대 정도의 규모를 선보일 예정이 있는 옵티머스이지만 내년에는 25만 대, 내후년에는 100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가 분석가들이 당연히 이 옵티머스의 가치를 목표가에 반영을 할 것인데요.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도 따라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옵티머스가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노후에 좀 외로울 수 있지만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영상이지만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추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 남은 누나는 이 로보택시가 5년 안에 회사의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며 거의 100%나 다름없죠. 테슬라의 주가가 2030년까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2,600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보택시는 이제 다음 달이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웨이모로부터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웨이모는 미국에 약 한 1,200대 정도의 이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그때 지금 사소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1,200대의 차량을 리콜을 했어요. 당분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이다가 더 필요했을까요? 제가 그동안 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다라는 제품은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요. 센서에 의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는 사람과 똑같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율주행 컴퓨터가 있죠. FSD 컴퓨터가 있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고 FSD 컴퓨터는 사람의 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어디에서든지 인간처럼 운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고 있는 웨이모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자, 이제 6월부터 그 확실한 차별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점은 역시 수직 통합에 있죠. 대부분의 기술이 그리고 부품들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 있는 FSD 컴퓨터는 옵티머스에 들어가서 옵티머스의 뇌가 될 것이고 카메라는 옵티머스의 눈이 될 것이고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 4680 배터리는 옵티머스의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점은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이 옵티머스 개발에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리얼월드 실생활 AI 데이터를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의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의 가치가 자율주행차보다 10배 더 크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춰온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30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2,600불에 도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치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가 로보택시보다 10배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600불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26,000불에 다다른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은 바로 안전성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항상 AI 기술에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의 챗 GPT의 상업화에도 반대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에 몇 대가 될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억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의 수백억 대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26,000불은 정말 도달할 수도 있는 가격대일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스마트폰 역시 거의 나온 지 10년 만에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테슬라는 이러한 무기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미 2개나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중국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진 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다행스럽게도 중국 판매량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연초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4월달 기가 상하이의 수출량은 최근 1년 내 최대의 물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약 3만 대를 수출했다라고 해요. 4월만.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요. 4월달 막대가 이렇게 솟아오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중에는 가장 많은 수출량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5월달 들어서면서도 판매량이 좀 주춤했는데 수출 물량을 많이 늘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6월 달에 또 하나 기대가 되어지는 점이 있죠. 바로 저가형 모델이 되겠는데 이 저가형 모델을 램프업하기 위한 준비라고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정확한 소식은 없어요.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가 테슬라 투자의 적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듯이 내년 중반부터는 테슬라의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25년 하반기까지는 테슬라 EPS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EPS에 수렴하는 모습, 그러니까 괴리가 벌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그리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테슬라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트란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